다만 그러니까 구속 기소가 늦어질 가능성은 저는 크지는 않은 없습니다. 것 같아요. 그렇지, 왜 그렇지. 그러냐면은요. 예. 20일 지금 딱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윤석열 석방하든지 예. 아니면 구속 기소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더 뒤에 하는 거는 일단 그렇지.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풀어줘야 되지. 관저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건데 검찰이 그 상황을 이렇게 아무리 지금 검찰이 까리하다라고 해도 네, 그거를 그렇게 네. 할 수가 있을까?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떤 방식으로 이제 구속 기소가 될 거고 사실 윤석열이 증언 안 해도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뭐 그렇지. 이거를 뭐 저는 내란죄를 피할 수 없다라고 보고 헌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당연히 지지자 결집, 지지자 자극. 일단은 오늘도 지금 다 나간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지자들 헌재 그렇죠. 앞으로 네. 앞으로 매번 출석할 때마다 또 지지자들 계속 나와가지고 또 이제 뭐 폭동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 당장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결집을 노리는 거고 바람 쐬야죠 윤석열도. 굳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합법적인 방법이 어쨌든 바람 쐬러 이거 나오는 거 이거가 있는데 오늘 지금 헌재에서 나왔는데 윤석열 측에서 지금 이 24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대요. 추가로? 예. 24명은? 그게 인적 사항이 특정 안 된 투표 관리관, 투표 사무원이 포함됐고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부총리, 이상민 행안부장 전 행안부 장관, 최재정 감사원장,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등 다수가 포함돼 있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다 받아들일지 아닌데 일단 24명을 했다라는 거는 헌재가 다 받아줄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시간 지연하겠다. 그러네. 최대한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부정선거론을 계속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부정선거와 하나만, 네, 그다음에 야당의 줄탄핵 등으로 내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수밖에 없었네요. 없었다. 요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23일에 이제 김용현이 나와요. 김용현이 나오는데 윤석열이 앞으로 다 나오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쟁점이 부딪힐 거예요. 그러네. 자 뭐냐면은 예. 하나는 호구령 누가 썼냐. 그렇지. 김용현 측은 지금 내가 안 쓰고 윤석열이 다 검토했다라고 하고 이거는 윤석열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믿을 사람이라고 증인으로 자기네가 신청을 했는데 김용현은 지금 왜냐하면은 내란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인데 그렇죠. 내란 동조는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렇죠. 포고령을 만약에 김용현이 썼다라고 하면은 무기징역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김용현은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막기 위해서 이제 포고령은 내가 안 썼다라고 각자 도생에 들어갔거든요. 그랬죠. 헌재에서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다 23일에. 근데 지금 수사라는 검사 입장에서는 보면은 지금 나온 게 포고령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상목 부총리에 줬다는 그 A4용지 한 장 나왔지 않습니까? 최상목 부총리에게 주었다는 A4용지 한 장에 대해서는 그거는 김용현이가 자기가 썼다라고 이야기는 했어요. 자기가 썼는데 최상목 부총리가 받은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이 지시한 거죠. 그리고 그 종이에 보면 이만한 파일 구멍이 2개나 있죠. 파일 구멍, 펀칭 구멍이 2개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철저하게 계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각 장관에게 내가 뿌려줄 것 같다가 다 이제 김용현을 통해 작성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 파일을 꽂아놨다가 거기서 그걸 복사해가지고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크게 이제 제가 보니까 뭐 김용현이 했던 어쨌든 최상목 부총리가 지시를 받은 건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두머리 그 혐의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김용현, 곽종건 하더라고요. 김용현, 곽종건, 그다음에 뭐 이진우 여기만 증인으로 소환해서 증인신문을 해도 그렇지. 예, 충분히 인정될 거다 해가지고 예.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 중에서 4명만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4명을 딱 증인 신청했거든요. 아까 우리 김평마께서 말씀하신 24명 증인 있지 않습니까? 24명 증인 중에서 제가 보니까 헌재에서 많이 받아들이면 3, 4명 받아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헌재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딱 그 재판관이 하는 게 이 탄핵 사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내란 혐의를 범한 탄핵 사유에 대해서만 우리는 심리를 하고 증인도 거기 맞게만 우리가 증인을 채택하겠다. 신청은 다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로는 보기보다는 이 헌법재판소나 나중에 이제 기소가 되면은 사법부의 판단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이 법꾸라지들의 어떠한 꼼수에 놀아나지 않고 속도감 있게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재판 지연의 의도는 사법적인 의도고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히 보이네요. 아까 지금
김준일 평론가가 24명 신청했다 그러는데 이준숙부터 해가지고 한덕수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는데 이게 지금 세 가지지 않습니까?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위반했냐 안 위반했냐가 그럴 만한 비상계엄을 취할 만한 그런 조건이었느냐. 예. 사회적인 상황이 요거 하나. 두 번째는 그 절차는 제대로 지켰니? 라는 이 두 번째. 그냥 국무회의에서 사인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행위 자체, 포고령이랄지 국회를 사실상 해산시키기 위해서 개헌군이 들어간 거랄지 선관이 들어간 거랄지 뭐 이런 거잖아요. 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주로 지금 24명 증인 신청한 사람은 조건과 관련돼 있는 거네. 예, 분위기죠. 그러니까 부정선거랄지 줄탄핵과 관련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다는 조건이잖아요. 이거는 다 정치적인 주장이거든.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당성을 계속 요 탄핵 심판 기간 동안 계속 하겠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정치적인 이야기로 바꿔놓겠다. 여론전입니다. 여론전. 여론전을 하는 거네. 여론전이 이 사람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 그러네. 지금 그 보니까 여론전을 누가 수행하느냐? 극우 유튜브와 극우 시위대와 서울 서부지법을 때려부수는 그러네요. 이 사람들이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거는 보니까 파시스트의 해법이에요. 그래서 그러네. 이 사람들은 지금 저 법적으로는 어떤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어. 왜냐면 조건이 아무리 뭐 그래 맞다고 치자. 그럼 맞다고 치는데 네가 대통령이고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절차와 행위에 관한 거는 위헌을 하면 안 되지 자식아. 요렇게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절차와 행위에 관한 지금 자기 나름대로의 변명거리를 만들지를 못한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는 뻔히 너는 그 헌법을 위반했어. 너는 아웃이야. 요게 나올 거는 뻔한데 여론전이라도 맹렬히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어떤 윤석열 화신이 돼서 다시 사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정치적 조건을 만들겠다. 그거는 정권 재창출의 정치적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헌재의 변론기를 충분히 이용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네. 이 인간의 생각이. 저는 거기에서 더 나가서 생각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부지법 폭동까지 봤잖아요. 예. 이게 해외 사례를 보면은요, 이게 극심하게 폭동이 일어나다가 내전이 일어나서 독재자가 다시 복귀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입 밖으로 얘기를 안 할 뿐, 그것까지 지금 그 뭐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자기는 모르지만은 그렇지. 어쨌든 최대한 속으로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선동을 해서 어쨌든 나라를 극심한 혼란으로 만드는 거가 목표다 지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나쁜 놈이구만. 진짜 나쁜 놈이야. 근데 보면 차은경 부장판사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서부지법에서 한 가지 질문했거든요.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든다는 거. 예. 이거는 솔직히 모든 판사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빼박이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상계엄을 해도 계엄 해제 의결 요구권을 갖고 있는 게 국회거든요. 국회는 해산할 수가 없거든요. 예. 국회를 대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상계엄에 대한 전부 다를 갖다가 불법이라고 생각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러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대통령의 권한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요건과 절차와 행위 방식에 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 법률대로 방식대로 안 하면은 이거는 내란죄인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유영철이가 사람 죽이는 거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재가를 받아서 교도소에서 사형 집행하는 교도관하고 그걸 똑같이 보는 거거든 지금요. 틀린 거죠. 그렇죠. 예. 윤석열은 정권 재창출을 꿈꾼다. 정권 재창출이 되면 누구든 나를 사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속마음을 품고 있고 그거를 응원하고 선전선동하고 있는 극우 유튜버들에게 그리고 조선일보까지 포함해서 조선일보도 뭐 극우죠. 그런 인간들에게는 당하지 말자. 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